YTN 취재진은 규모 7.8 강진의 진앙과 가깝고 또 7.5 여진이 강타한 카흐라만 마라슈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형체가 온전한 건물보다 붕괴 건물이 더 많았는데 이재민들은 수색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생사를 알 길 없는 가족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 양옆으로 파편과 철골이 무덤처럼 쌓였습니다. 모두 아파트나 상가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나마 서 있던 건물이 추가 붕괴되면서 파편 위로 넘어진 건 다반사. 형체가 온전한 건물보다 붕괴 장소를 찾기 쉬울 지경입니다. 대형 축구장을 가득 채운 이재민 텐트가 도시의 피해 규모를 가늠하게 합니다. 지난 6일 발생한 규모 7.8 지진의 진앙과 가깝고 7.5 여진이 추가로 강타한 튀르키예 동남부 도시 카흐라만 마라슈입니다. 카흐라만 마라슈 도심 곳곳에는 이렇게 건물이 있던 터에 잔해만 남았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가족의 생사를 알 길이 없는 이재민들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녘부터 무너진 아파트 잔해를 바라보는 가족들. 건물 아래 친인척 6명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한다며 수습 현장을 지킵니다. Kız olan hanımefendiyi çıkardık ve defnettik. Yani mezarlığa götürüp gömdük. Diğerlerinin de çalışması devam ediyor şu anda. 자녀 4명을 modu 잃은 부모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건물 잔해만 보면 눈물부터 나고 Çocuklarım burada. Onlar kurtulmasını istiyorum ben. 아버지는 영하의 추위에도 땔감으로 피운 불에 의존하며 벌써 8일째 수색 현장을 떠나지 못합니다. Soğuk, çok soğuk. Saat 3'e kadar çalışıyoruz. 3'ten sonra da girip sahada yapıyoruz.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72시간은 이미 훌쩍 지나버린 상황.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만 7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튀르키예의 13살 소년이 182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8일째 접어들면서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방금 나온 생존자에게 보온 담요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이 생존자는 13살의 튀르키예 소년입니다. 추위와 공포 속에서 무려 182시간을 버텨낸 기적의 생환입니다. 구조대가 건물 잔해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2명의 생존자가 있습니다. We seen them yesterday, we seen them today. They are still alive. They are still in very good condition because with the thermal cameras, with the heat what we get, we can understand their conditions. So it's already a miracle. 한시라도 빨리 구해야 하지만 추가 붕괴 위험성 때문에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8일째에 접어들면서 생존자 구조에 대한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달리 피해 상황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시리아의 피해 규모가 드러나면 인명 피해는 더욱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영하의 날씨 속에 생존의 골든타임 72시간은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의 생존 확률은 5일 이후 급속도로 추락하고 9일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와 관련해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호 물품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이진 구호대와 지원 물품을 현지에 보낼 예정이고요. 의료 인력 수백 명도 확보해뒀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또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잇따라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혈맹이자 형제국인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며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호 물품을 확보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에게 준 형제 국가의 도움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지진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 측은 이재민 2,300만 명이 발생할 거로 예상한다며 영하로 떨어진 추위를 이길 임시 주거용 텐트나 의료품, 발전용 설비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오는 16일 이진 구호대와 방한용 텐트, 담요 등을 군용기로 현지에 보낼 예정입니다. 중앙의료원 72명, 민간의료원 300여 명 등 의료 인력도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 29명을 일주일 안에 출발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뒀습니다. 또 대한적십자사, 종교계, 주요 기업, 지자체의 별도 기부 등으로 구호금 370억 원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선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책상에 올려놓고 잘 조합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튀르키예 정부나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긴급구호는 물론 재건에 이르기까지 총력을 모아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튀르키예와 함께 지진 피해를 입은 시리아 반군 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도 지원이 시급합니다. 또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에는 콜레라 창궐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진으로 벌써 2,000명이나 숨진 시리아 북부 반군 장악 지역인 사르마다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건물들이 무너진 가운데 중장비 몇 대가 잔해를 치우며 생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생존자 수색이지 인원이나 장비 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압델 모넴 알라주크는 지진이 발생한 지 7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딸들과 외손주 등 가족 13명을 못 찾고 있습니다. الدنيا كل الكرة الأرضية خسرت الشعب السوري. هذا البناء هذا الدمار لو يكون بأوروبا أو دول أجنبي كان كل الدنيا اجتمعت لإنقاذ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정부군과 반군으로 양분돼 13년째 교전을 이어가는 시리아. 북서부 반군 지역은 생존을 전적으로 외부 원조에 의존하고 있지만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9.4일생 잔해에서 살아나온 사람들도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 있습니다. 한 응급실 의사는 구호단체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줄 수 있는 게 시신 가방밖에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قياس للموتى يعني بيعرفوا الشعب عم يموت بدون اي مساعده خلص انتم حقكم الوحيد انكم تموتوا بس حقكم تموتوا بنعطيكم كيس تندفنوا فيه. 이런 가운데 시리아 지진 지역에서 지난해 9월부터 유행하고 있는 콜레라가 더욱 창궐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진으로 시리아에서 530만 명이 노숙하는 신세로 내몰리게 되면서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할 거란 전망입니다. Because of this disruption of water and sanitation, we already had pre-existing outbreaks of cholera and measles, so we're working to step up our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오염된 물이나 배설물로 전파되는 콜레라는 심한 설사와 구토로 탈수를 유발하며 어린이에게 치명적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